캄보디아에서 우리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납치 살해된 데 이어 경북 상주, 경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 등에서도 납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마 나 캄보디아 다녀올게 하고 사라지는 대학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제야 뒷북 대응에 나섰는데 현지 환인 회장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갇혀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도망 나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라든지 지갑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할인회로 무작정 택시 타고 오게 돼요. 일주일이면 한 5건에서 한 10건 사이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지금 40~50명 지금 이상 구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구조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 중에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그분들의 신상을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 작업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왈가왈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구조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쪽 중국 조직들이나 알려져 가지고 지금 핸드폰도 빼앗기고. 설전 변호사님.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캄보디아 취업됐어.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간 청년들이 다 연락이 끊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천에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이 이어서 경북 상주의 30대 A씨한테도 2천만 원 보내달라. 그러면 나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영상통화가 왔다고 하고요. 경북 경주의 B씨 가족도 아들 연락 끊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의 20대 C씨도 살려달라는 마지막 통화를 했고, 충북 20대 D씨도 가족들이 아들과 지인들 감금된 것 같다. 실종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오래전부터 어떤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모 방송국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어떤 그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 조치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이거 대사 초치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TF를 발족을 시켜서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캄보디아가 대한민국과 어떤 형사사법 공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조에 대한 어떤 그 협의는 됐습니다만은 범죄인 인도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체결돼 있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가 공산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이게 협정이 안 맺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그 20대 대학생을 살해했다라고 검거를 한 어떤 그 중국인에 대해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범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어떤 코리안 데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주범이 맞느냐?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캄보디아 검찰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검거를 했다, 범인이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피해자가 지목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 우려심이 있고, 지금 문제는 피해 규모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 캄보디아 한인의 어떤 구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5건, 일주일에 5건에서 10건,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피해 규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냥 자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지금 캄보디아 검찰이 경북 예천 대학생의 살해 용의자라고 체포했다라고 밝힌 이 중국인 3명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진범이 맞느냐? 라는 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볼까요? 최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사진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집어 봤더니 지금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 수십 장이 저 캄보디아의 한 쓰레기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범죄 조직이 외국인들을 납치 감금해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쓰레기통에 여권 다 버린 정황. 중국인이 3명이 잡혔다고
캄보디아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저기에서 나온 게 지금 수십 장의 여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 여권에 한국 여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면 뭐 태국 여권이 많고 뭐 네. 이제 동남아 뭐 이런 여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걸 보면 결국 여권을 수십 명이 이제 그 범죄 조직에 빼앗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현재 감금돼서 뭐 온갖 형태의 어떤 형태로든 그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여러 가지 첩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 범죄의 표적이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한국인으로 많이 그 옮겨오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뭐 이런 예.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한국인이 그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저런 돈을 갈취하기에 쉽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 아들이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국에서 신고가 지금 맞아요.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기에 한국 여권이 없다는 거 하나로 우리가 안도할 일이 아니고 벌써부터 그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 사망 사고가 나니까 뭐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이렇게 분주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총력전으로 대응하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지금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거의 700명 이상을 구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수백 명을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도나 말레이시아처럼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느냐? 직접적으로 대응, 뭐 공산국가니까 직접적으로 대응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외교적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경찰력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죠. 예. 이런 부분 이 한인 회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달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랬다는 합니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외면해 왔던 것 아닌가요? 그 지금 당장은 이제 급하니까 그 뭐 어떤 대응 조치로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취하고 나서 나중에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